안녕하세요. 푸켓에 있는 노보텔 호텔에 다녀왔습니다. 푸켓에는 노보텔 빈티지, 리조트, 카말라 등 5군데의 노보텔 계열 숙소가 있는데요. 제가 방문한 곳은 올드타운 인근에 위치한 노보텔 푸켓 시티입니다. 본격적으로 호텔 이야기를 하기 전에 푸켓 올드타운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셔틀이 있어요. 이 셔틀이 금액이 무료인데 한 15분 간격으로 운영을 해서 이용하기 진짜 편해요. 노보텔 인근에 있는 맥도날드 앞이 셔틀 정류장이 있으니까요. 호텔에 머무면 택시비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아껴서 생긴 꽁돈으로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먹고 아보카도도 먹었습니다. 올드타운에는 유독 아보카도 전문점이 많은데요. 한 2,500원 정도면 아보카도 하나가 통으로 들어간 진한 스무디를 맛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 노보텔 푸켓시티는 5성급으로 14시에 체크인, 정오에 체크아웃입니다. 로비에 들어서면 이렇게 높은 층고에 우산이 매달려 있는데요. 밝은 톤의 우산이 있으니까 뭔가 더 포근하면서 관리도 잘 되고 있어서 예뻤어요. 여권을 제출하고 기다리니 웰컴 드링크가 나왔습니다. 푸켓은 대부분의 숙소에 가면 이 석류 맛의 상큼한 티가 나오는데요. 시원하고 비타민이 충전되는 느낌이라 마실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5분 만에 체크인을 완료하고 방으로 올라가 봅니다. 딱 전형적인 호텔 복도인데요. 바닥이 카페트라 소음을 흡수하니까 방에 있을 때 발자국 소리나 캐리어를 끄는 소리가 덜 들리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장 기본 룸인 슈페리어 룸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1박의 숙박료는 약 12만원인데요. 푸켓 대부분의 숙소는 16세 미만 아동 1명은 무료로 조식까지 포함이 가능합니다. 그럼 룸 먼저 보실까요?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느낌은 깔끔한데 좁아요. 여기가 11평 정도라서 아무래도 20평대로 면적을 할당하는 리조트보다는 확실히 좀 답답합니다. 호텔이라서 창문도 개방이 안 되니까 더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공기순환이 잘 안 되는 구조라서 호텔에서 컵라면이라든지 포장해온 음식을 먹으면 거의 하루 종일 음식 냄새가 배어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를 해주세요. 장점도 있는데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비염도 있고 먼지 알레르기가 있어서 카페트로 된 바닥을 싫어해요. 그런데 먼지가 없는 바닥이라 안심을 했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푸켓에 머무는 동안 침구류는 거의 탑일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들릴 정도로 잘 세탁된 침구류에다가 습도 조절이 잘 되는 에어컨이라서 이 고슬고슬함이 24시간 동안 유지가 돼요. 다만 침대는 좁아서 아이가 어려도 3명이 같이 자기에는 좀 많이 불편합니다. 아이가 36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유아 침대 요청이 가능하니까 꼭 신청하시고요. 그보다 큰 아이가 있다면 침대가 2개 이상인 룸으로 예약하시는 걸 완전 추천합니다. 룸에 있는 조명은 모두 간접등입니다. 그래서 포근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밤에 책을 읽거나 화장을 하기에는 너무 어두워요. 낮에는 햇살이 들어오고 뷰가 탁 튀어서 그나마 괜찮은데요. 해가 지니까 가뜩이나 방도 좁은데 조명까지 침침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작은 사이즈지만 옷장도 있고요. 일회용 슬리퍼랑 커피, 티, 물 이렇게 2병이 매일 제공됩니다. 여기가 룸이 유독 작은 게 욕실이 필요 이상으로 커요. 욕조는 없지만 화장실에 광활한 공간을 배정해서 좀 버려지는 아까운 공간이 많습니다. 수압은 센 편인데요. 수질은 좋지 않으니까 샤워기 필터를 꼭 챙겨오세요. 어메니티는 샴푸, 샤워젤, 칫솔, 면봉 등이 제공됩니다. 그런데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샤워부스 바닥이 배수구 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니라 딱 180도 평평해요. 그래서 씻다 보면 1분만 지나도 이렇게 홍수 사태가 일어납니다. 데스크에 요청하니까 익숙하다는 듯 청소를 해주셨고요. 다른 방도 동일해서 방을 바꿔도 의미가 없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물이 안 빠지는 욕실이 저에게는 너무 큰 단점이었어요. 여하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럼 조식을 먹어야겠죠? 조식은 1층에 있는 메인 레스토랑에서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인터내셔널 뷔페로 진행이 됩니다. 룸넘버만 체크하면 식사가 가능한데요. 좌석간 공간이 넓고 조식 이용객이 많지 않아서 9시 정도에 갔는데 차분한 식사가 가능했어요. 뷔페를 드시러 가기 전에 꼭 이 메뉴판에 있는 주 메뉴를 선택을 하세요. 음료와 헬시 스타트, 에그 스페셜 등 주문하면 바로 만들어주는 메뉴인데요.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까지 한 15분 정도 걸리니까 반드시 주문을 먼저 하고 뷔페 음식을 가지러 가시길 바랍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계란 요리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에그 베네딕트는 보온을 너무 오래 받고 있어서인지 계란이 안까지 오버쿡 돼서 촉촉하지가 않아요. 따로 주문하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에그스테이션에서 주문해야 할 건 바로 이 스크램블입니다. 원래는 오믈렛파였는데 언젠가부턴가 이 스크램블이 훨씬 맛있더라고요. 보통 계란물이 많은 스크램블인데 여기는 토마토, 치즈, 햄 등 재료를 듬뿍듬뿍 넣어서 식감이 풍부해요. 간이 완벽한 계란과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채소의 조화라 진짜 맛있습니다. 메인 조리 코너에는 쌀국수 코너도 있어요. 면은 쌀국수와 에그누들 그리고 넓적한 팥씨유 면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 넓적면은 당면과 떡 중간의 식감인데요. 중국 당면보다는 덜 쫀득거리지만 국물을 잘 흡수하는 면입니다. 에그누들 아이가 참 좋아하는데요. 육개장 사발면에 있는 면이랑 식감이 비슷해요. 국물은 치킨 베이스로 시원하고 잡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쌀국수를 받으면 옆에 라임, 고춧가루, 채소 등이 있으니까 식성에 맞게 토핑을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관광객이 주된 고객이라서 누구나 먹어도 맛있게 느낄 수 있는 메뉴가 많고요. 고수가 들어가지 않아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동남아 여행 시 음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추천할 만한 조식이에요. 하가우와 같은 딤섬도 있는데요. 딤섬이라고 해서 막 육즙이 팡팡 터지거나 향이 진한 건 아니고요. 비비고 만두 수준입니다. 다진 새우향과 계란피가 잘 어울리는데요. 간이 돼 있으니 그냥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신선한 샐러드가 유독 다양해서 샐러드 러버인지라 보기만 해도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저는 첫날은 주문한 샐러드를 먹었고요. 둘째 날은 여기 샐러드를 가져다 먹었는데요. 역시나 주문한 샐러드가 훨씬 신선해서 식감도 좋고 드레싱도 강하지 않아 입맛에 맞았어요. 단맛이 강하지 않는 건강한 요거트와 치즈와 빵 종류도 다양합니다. 여기가 5성급 치고는 조식 뷔페 공간이 넓진 않아요. 그래서 음식이 한 30여 가지 정도 되는데요. 맛은 하나하나 모두 훌륭합니다. 뷔페에서 음식을 가지고 오면 세팅이 돼 있는 주문한 음식들입니다. 가장 먼저 비주얼부터 예쁜 음료, 과일 에이드는 물론 커피도 마실 수 있는데요. 라떼는 아이스로 주문하면 항상 밍밍하더라고요. 태국에서는 스타벅스나 아마존처럼 맛이 일관된 카페가 아니라면 라떼는 따뜻하게 주문하면 우유향과 커피의 고소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반 카페나 호텔 조식에서는 이 아메리카노가 안전해요. 산미 없이 고소한 원두라서 풍미가 참 좋았어요. 이건 시금치가 들어간 팬케이크인데요. 계란지단 사이에 시금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맛이 나쁘진 않은데요. 계란이 좀 퍼석하고 시금치도 오버쿡돼서 바삭거리는 식감이 없어서 그건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날 주문한 에그 머핀. 식감이 급식에 나왔던 너무 오버쿡된 계란찜 식감이라서요. 탱글함을 뛰어넘어서 땡글한 그런 식감입니다. 계란 요리 중 단연 1등은 에그스테이션에서 만든 오믈렛입니다. 이건 뷔페에 있던 인도 음식이에요. 푸켓에 돌아다니며 인도 쪽에서 여행 오신 분들도 많고요. 거주하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 푸켓 대부분 숙소에 가면 꼭 인도 음식이 있더라고요. 커리 소스에 면을 이렇게 찍어서 먹는데 약간 달달하면서 땅콩향과 커리향이 섞인 독특한 맛입니다. 굳이 사 먹을 맛은 아니지만 조식에서 도전해보지 않으면 먹기 힘든 특색 있는 요리니까요. 조금 가지고 와서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달달구리 디저트도 먹고요. 마무리는 역시 과일. 태국에 방문하면 이 롱간이라는 열대과일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껍질을 까서 먹으면 쫄깃한 과육과 달콤한 과즙이 팡팡 터져서 저는 리치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피로회복에 좋은 과일이라고 하니까 여행 중 있다면 꼭 드셔보세요. 참고로 야시장이나 마트에서는 1kg에 100바트 내외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든든하게 먹었으니 이제 수영을 하러 가볼까요? 수영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대 시설이 3층에 있고요. 아침 7시부터 19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장점이 수건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물에 그늘이 생겨서 강한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아 피부가 보호됩니다. 여기 깊이가 1.4m라서요.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깊어요. 아주 어린 아기들은 이 낮은 풀에서 놀면 되고요. 6세 이상 어린이라면 튜브나 물놀이 용품을 챙겨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용객이 거의 없어서인지 수질도 괜찮고 락스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어요. 노보텔 푸켓시티는 장단점이 아주 명확한 호텔입니다. 장점은 올드타운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침구류도 좋아서 숙면을 취하기가 정말 좋았고요. 거기에 조식은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하나하나 맛이 평균 이상이고 직원분들도 모두 친절하고 일손이 빠르세요.
단점은 부대 시설이 다양하지 않고요. 제일 큰 건 이 물이 넘치는 샤워부스. 씻을 때마다 범람을 하니까 이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어요. 결론은 올드타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딱 잠만 잘 호텔을 생각하신다면 무난합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읽어보고 경험한 선에서 답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맛있는 음식 드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